우리는 모두 거대한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미국 LAFC 이적, 그저 나이가 들어서 혹은 편안한 은퇴를 위해 떠난 평범한 황혼기의 여정이라고만 생각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모두 거대한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제 17일 공개된 손흥민의 다큐멘터리 The Final Chapter를 프레임 단위로 분석해 본 결과 그 이적 뒤에는 우리가 미처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침묵의 서약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단순히 팀을 옮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오열했던 진짜 이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구단과 맺은 종이 문서에는 없지만 그가 축구화를 벗고 영원히 그라운드를 떠나는 그 순간까지 유효한 아름답고도 슬픈 약속.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한 의리를 넘어 자신의 커리어마저 희생하며 지키고자 했던 그 숭고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알고 있던 축구 선수 손흥민의 마지막 뒷모습을 완전히 다르게 기억하게 만들 것입니다. 도대체 그 보이지 않는 약속의 정체가 무엇이길래 전 세계가 이토록 경악과 감동에 빠진 걸까요? 그 실체는 다큐멘터리 중반부 손흥민 선수의 입에서 나온 짧지만 단호한 한마디에서 드러납니다. EPL B클럽들이 내민 천문학적인 제안서를 그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거절해야만 했던 그 결정적인 이유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EPL 이적 절대 불가, 그가 스스로에게 채용 보이지 않는 족쇄. 먼저 팩트부터 체크해보겠습니다. 2025년 여름, 이적 시장에 나온 손흥민 선수의 가치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냉정하게 말해 그는 여전히 프리미어리그의 포식자였습니다. 33세라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직전 시즌 주장 완장을 차고 팀을 유로파리그 정상에 올려놓았고 여전히 리그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가볍게 기록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검증된 피니셔였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실제로 런던을 연고로 하는 라이벌 구단들은 물론 득점원 부재에 시달리는 맨체스터의 B클럽들까지 손흥민의 에이전트에게 은밀한 제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들이 내민 조건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높은 주급, 챔피언스리그 출전권 보장, 그리고 EPL 역대 최다골 기록을 경신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달콤한 약속들. 축구 선수로서의 야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악마의 유혹이었습니다. 보통의 선수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아스널의 심장이었던 파브레가스가 첼시의 푸른 유니폼을 입고 친정팀의 비수를 꽂는 장면을, 맨유의 영웅이었던 테베즈가 웰컴 투 맨체스터라는 간판을 걸고 시끄러운 이웃 맨시티로 이적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들에게 이적은 비즈니스였고 우승을 위해서라면 친정팀과의 의리쯤은 잠시 접어두는 것이 프로의 생리였습니다. 하지만 다큐멘터리에서 밝혀진 손흥민의 선택은 이 모든 상식을 뒤집어버렸습니다. 그는 그 천문학적인 제안서들을 검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고민의 시간조차 사치라는 듯 그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거절의 사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저는 토트넘을 상대로 뛰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비밀 계약의 실체입니다. 어떤 계약서에도 적혀 있지 않지만 손흥민 선수는 스스로의 양심과 심장에 EPL 내 이적 금지라는 강력한 불가침 조약을 새겨 넣은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가 첼시나 아스널 유니폼을 입고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 원정 경기를 왔다고 칩시다. 그가 특유의 가마차기로 토트넘의 골망을 흔듭니다. 그리고 세리머니를 자제하며 고개를 숙입니다. 프로 세계에서 그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손흥민이라는 사람은 팬들이 그 장면을 보며 느낄 단 1초의 씁쓸함, 그 찰나의 배신감조차 허락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을 키워준 구단에 지난 10년 청춘을 함께한 팬들에게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슈팅을 겨눌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그는 나는 토트넘이 아니면 잉글랜드에서 축구 선수가 아니다라고 선언하며 스스로 유럽이라는 주류 무대에서 퇴장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를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물러나는 한편의 슬픈 멜로드라마 속주인공의 자발적 유배와도 같습니다. 그렇게 그는 프리미어리그의 모든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의무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수천억을 부르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었고 명예를 위해서라면 독일 분데스리가로의 복귀도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미국, 그것도 LA였을까요? 여기에는 그가 팬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설계한 절대 침범할 수 없는 지리적 안전장치에 대한 치밀한 계산이 숨겨져 있습니다. 대서양을 건너 그어놓은 마지막 성역, 왜 하필 LA였나?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셨을 겁니다. 프리미어리그가 싫다면
차라리 그에게 익숙한 독일 분데스리가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혹은 여유로운 템포의 프랑스 리그앙이나 이탈리아 세리에 A도 훌륭한 선택지였을 겁니다. 그곳에서도 그는 충분히 유럽 챔피언스리그 무대를 밟으며 커리어의 황혼기를 화려하게 장식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손흥민은 그 모든 유럽의 제안들마저 걷어찼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소름 돋을 정도로 치밀하고 그래서 더 슬픈 확률 게임이 숨어 있습니다.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만약 그가 바이에른, 뮌헨이나 PSG 혹은 인터 밀란으로 이적했다면 어땠을까요? 당장은 토트넘과 다른 리그에 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럽 대항전, 즉 챔피언스리그나 유로파리그의 토너먼트 외나무다리에서 토트넘과 마주칠 확률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축구공은 둥글고 운명은 언제나 짓궂습니다. 우리는 챔피언스리그 4강, 8강에서 친정팀을 상대로 결승골을 넣고 세리머니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며 괴로워하는 선수들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바로 그 1%의 잔인한 가능성조차 용납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토트넘을 떨어뜨려야 내가 사는 운명. 내 발끝에서 떠난 공이 토트넘의 심장을 뚫는 그 끔찍한 시나리오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는 유럽 축구 연맹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곳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리적 단절을 택했습니다. 대서양이라는 거대한 바다를 건너 공식 경기에서 토트넘을 만날 확률이 수학적으로 완벽한 0%인 곳. 바로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였습니다. 이 관점에서 다시 한번 그의 작별 인사를 복기해봅시다. 지난 10일 그가 홈커밍 데이에서 마이크를 잡고 했던 그 말 기억하십니까? LA로 저를 보러 와주세요. 그곳은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처음엔 그저 철없는 홍보 멘트 혹은 은퇴를 앞둔 선수의 여유처럼 들렸던 그 말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난 지금은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그것은 단순한 여행 초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암호였습니다. 여러분, 런던이나 뮌헨, 파리에서 적으로 만나는 것 말고 제가 여러분의 적이 될 수 없는 저 먼 곳 LA에서 만납시다. 그곳에서라면 우리는 유니폼 색깔을 신경 쓰지 않고 승패를 따지지 않고 지난 10년처럼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을 수 있을 테니까요. 즉, LA는 단순한 도시 이름이 아니라 그가 팬들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설정한 비무장지대이자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마지막 성역이었던 것입니다. 나를 보러 오라는 말은 우리의 관계를 영원히 사랑하는 사이로 박제하자는 캡틴의 마지막 제안이자 가장 낭만적인 약속이었던 셈입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는 공간적으로 완벽한 이별을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미처 계산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남겨진 팬들이 감당해야 할 시간의 공백입니다. 그가 런던에 머물렀던 지난 10년은 단순한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댓글창을 눈물바다로 만든 수천 개의 사연들이 증명하듯 손흥민이라는 존재는 팬들의 인생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내 청춘의 절반이 뜯겨나간 기분, 손흥민이라는 이름의 타임머신. 손흥민 선수의 이적 소식이 전해진 직후 전 세계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보인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슬프다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허무하다, 그리고 내 인생의 한 챕터가 강제로 종료된 것 같다는 반응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축구 선수가 팀을 옮기는 건 흔한 일인데 왜 팬들은 마치 자신의 신체 일부가 떨어져 나간 듯한 상실감을 호소하는 걸까요? 다큐멘터리 댓글창에 달린 한 팬의 고백이 그 정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때 새벽잠을 설치며 당신을 봤습니다. 대학생이 되어 군대를 다녀오고 취업 전쟁을 치르고 첫 월급을 받고 결혼을 하기까지 내 청춘의 모든 페이지에는 항상 손흥민, 당신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손흥민은 단순한 스포츠 스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고단한 삶 옆에서 함께 뛰어주던 페이스메이커이자 흘러가는 시간 속에 찍힌 가장 선명한 이정표였습니다. 우리가 입시 지옥에서 밤을 새울 때, 낯선 타지에서 외로움과 싸울 때, 혹은 직장 상사에게 깨지고 소주 한 잔을 기울일 때, 새벽 1시 TV 화면 속에서 70m를 미친 듯이 질주하던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다시 뛸 수 있다는 용기를 줬습니다. 그가 안면 골절의 고통을 참고 마스크를 쓴 채 월드컵 그라운드를 누빌 때 우리는 삶의 비겁함을 반성하며 다시 신발끈을 조여맸습니다. 그는 우리의 자랑이었고 위로였으며 때로는 우리 자신보다 더 우리를 뜨겁게 만든 대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보며 자랐고 그와 함께 늙어갔습니다. 그의 앳된 얼굴에 주름이 잡히는 동안 우리의 얼굴에도 세월의 흔적이 남았습니다. 그렇기에 손흥민이 토트넘 유니폼을 벗는다는 사실은 단순히 축구 잘하는 7번 선수가 사라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치열하게 사랑했고 미친 듯이 응원했던 나의 20대,
나의 30대가 공식적으로 막을 내린다는 받아들이기 힘든 시간의 선고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는 나의 10년이었습니다. 이 짧은 영어 댓글 속에 담긴 무게를 가늠할 수 있으십니까? 토트넘이 잃어버린 것은 윙어 한 명이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가장 찬란했던 시절의 기억입니다. 이제 주말 밤마다 습관처럼 찾았던 그 설렘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그가 없는 프리미어리그는 단순한 스포츠 중계일 뿐, 더 이상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드라마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오해는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고 아쉬움은 거대한 존경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떠나는 뒷모습조차 우리에게 완벽함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우리에게 건넸던 그 수줍은 초대, 비밀 계약의 마지막 조항을 이행할 차례입니다. 그 자체로 완벽했다. 비밀 계약의 마지막 조항은 영원한 사랑이었다.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 손흥민 선수는 카메라를 응시하며 담담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돌아가도 작별 방식을 바꾸고 싶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그 자체로 완벽했으니까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가 왜 떠나냐며 오해하고 왜 하필 미국이냐며 의심했던 그 모든 과정조차 사실은 그가 설계한 완벽한 이별의 일부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파헤친 비밀 계약의 실체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돈으로 묶인 종이 쪼가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커리어가 끝나는 순간까지 토트넘이라는 나의 첫사랑을 적으로 돌리지 않겠다는 그가 스스로의 심장에 새긴 영원한 로열티 서약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가 건넸던 그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초대, LA로 놀러 오세요라는 말에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처음엔 그저 뜬금없는 홍보 멘트인 줄 알았던 그 말을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칼끝을 겨누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곳에서 승패와 유니폼 색깔을 떠나 가장 환하게 웃으며 다시 만나자는 캡틴의 낭만적인 프로포즈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슬픔에 눈물을 닦고 기꺼운 마음으로 LA행 비행기 티켓을 알아봅시다. 그곳 캘리포니아의 따스한 태양 아래에는 우리를 노려보며 골을 노리는 상대 팀 선수가 아니라 양팔을 벌려 우리를 안아줄 영원한 우리의 캡틴, 소니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토트넘 구단은 그를 영상 속에 박제했지만 우리는 그를 가슴속 영원한 성역에 박제합니다. 잘 가요, 우리들의 영원한 전설. 그리고 진심으로 고마워요. 끝까지 우리의 적이 되지 않아줘서. Adieu, Sonny. See you in law.